7월 13일 월요일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법칙에 대해서 단원에 대해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공이 자유낙하하는 운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최고 지점 A, 그 다음 B, C 지점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죠. A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고, A에서 B, B에서 C, C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작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네요.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어느 지점이 됐건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네요.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A, C 지점 중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A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A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최고점이기 때문에 A, C 지점 중에서 C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 C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공기의 저항은 무시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보존된다. 아니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틀린 문장.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할 때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A에서 C로 떨어짐에 따라 속력이 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맞고요.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값이 같죠. 틀린 문장.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나눠준 학습지를 펴놓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번. 그림은 수레가 공면을 따라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고 높이 A, B 속력이 증가, B에서 C 속력이 C 지점이 가장 최대, C 지점에서 뒤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죠. A, D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단, 공기의 저항과 바닥과 수레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A와 B와 C와 D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큰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이 됐거나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같죠. 3번. 그림은 연직 위로 던진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공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공을 위쪽으로 올리고 있고요. 가장 처음 지점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고,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 제일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됐건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보존이 되겠죠. 3번.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는 문장.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달된다. 맞는 문장. 공이 올라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맞죠. 최고점에서 공은 순간적으로 정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0이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0이다. 0인 것은 속력이 0인 지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림은 진자가 A 지점과 C 지점을 완복 운동한다. B 지점의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봤는데요.
A 지점과 B 지점과 C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을 더한 겁시다. 하지만 A는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가지지 않고 위치 에너지만 가졌는데요. 위치 에너지가 120줄이기 때문에 A 지점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값 더한 역학적 에너지 값은 120줄입니다. 따라서 A도 역학적 에너지가 120줄, B도 역학적 에너지가 120줄, C도 역학적 에너지가 120줄입니다. 따라서 B 지점은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50줄 더하기 운동 에너지 값이 120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 지점의 운동 에너지 값은 70줄이 되겠죠. 답은 70줄.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물체가 자유낙하면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 낙하한 거리에 따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겠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 증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감소,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보존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진자를 A 지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B 지점까지 움직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 O 지점은 가장 낮은 지점이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B 지점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B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맞죠? A 지점에서 진자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다. 최고 지점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 O 점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O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맞는 문장. A점에서 O점으로 내려올 때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문장. O 지점에서 B 지점 올라갈 때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원형 곡면의 한쪽 끝 A점에서 놓은 공이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공기의 저항 무시하고요. 공과 곡면 사이의 마찰을 무시했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죠. 공의 속력이 가장 빠른 부분은 A다. A가 아니라 C 지점이 되겠죠. 틀린 문장. A점과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같다. A와 D 지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고 공과 곡면 사이의 마찰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A, B, C, D 어느 지점이 됐건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는 얘기죠. 틀린 문장.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D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보다 크다. C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이 값은 높이가 0이기 때문에 C가 갖고 있는 값이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아니 위치 에너지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C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가장 최대이고요. C 지점은 높이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거의 없다.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C 지점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즉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겠죠. D 지점의 위치 에너지. D 지점은 A 지점이 최고점이 되니까 D 지점은 최고점이 아니죠. 지금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의 D 지점이기 때문에 D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그럼 C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디귿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D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답은 디귿. 요 디귿 문장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는 질량 5kg의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A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10m에서 가지고 있는 5kg에서 10m에 있는 물체가 3m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값과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값이 같기 때문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 구해볼까요? 9.8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원래 높이가 10이었는데 3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9.8 곱하기 5 곱하기 7 먼저 9.8 곱하기 5를 하면 49가 되고요. 곱하기 7 343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9번. 그림은 자유 낙하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A에서 B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 값은 같다. A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50줄이고 B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148줄이다. 여기 50줄이고요. 여기 148줄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약 98줄이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98줄 증가했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98줄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물체의 질량이 2kg일 때 위치 에너지와 A와 B의 높이 차이를 구하여라. 높이 차이 구해볼까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차이를 h라고 합시다. 이 값이 98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h의 값은 5m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코일과 자석을 이용하여 전류를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방법과 그 원리를 설명하여라.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마다 자극이 바뀌어서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의 자석이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질 때마다 자극이 바뀌어. 자극이라는 것은 N극과 S극을 얘기하죠. 자극이 바뀌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11번. 다음은 발전기의 회전 날개를 회전시켜 전구의 불을 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회전 날개가 회전하면 전류가 발생한다. 맞는 문장.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교과서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내용 참고. 회전 날개를 회전시키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한다. 자극이 바뀐다. 자기장이 변한다. 맞는 문장.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퀴가 이것도 교과서의 내용 찾아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키보드의 LED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LED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문장. 자석이 코일 주위를 지날 때 코일의 전류가 발생하여 흐른다. 맞는 문장. 키보드가 회전하는 동안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반대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틀린 문장.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였다. 발전하는 동안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맞는 문장.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발전기를 돌렸다. 수증기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하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맞는 문장.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아니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발전기를 돌렸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죠. 틀린 문장.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죠. 소비 전력이 50W. 소비 전력 교과서를 참조하셔야죠. 1초 동안 50줄의 일을 하였다. 2분 동안 사용한 전력 에너지를 구하였다. 1초에 50줄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2분은 120초가 되겠죠. 얼마만큼의 일을 하였냐고 물어봤으니까 1초에 50줄이니 120일 때는 50 곱하기 120, 즉 6,000줄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5번까지 영상을
풀어보도록 하였습니다.